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알려드릴 거예요. 샵의 광고처럼 정교하게 하진 못해도 트렌디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베이스부터 립까지 풀 메이크업 오늘 저랑 같이 해볼게요.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요즘 피부 표현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말 얇고 가벼우면서 포인트 광이 있는 베이스가 유행이에요. 이런 베이스는 파운데이션의 두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양이 추가돼서 두껍게 발라지면 그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이 사라지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초보분들은 얇게 바르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팁은 파운데이션을 아예 생략하는 거예요. 양 조절을 해야 하고 스킬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생략하고 톤업 베이스만 발라서 아주 얇은 베이스를 완성하는 거죠. 가릴 게 많은 피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톤업 베이스로 완성하는 젤로 스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젤로 스킨 들어보셨나요? 젤리처럼 탄력 있고 수분이 넘쳐서 쫀득한 피부라고 해요.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젤로 스킨처럼 만들 수 있는 톤업 제품이 나왔어요. 딱 그 젤리 느낌처럼 반딱반딱한 디자인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너무 촉촉하게 하면 피부가 끈적거리는 느낌으로 약간 불편하잖아요. 이 제품은 다행히 너무 촉촉하고 끈적거리지 않고 딱 그 젤리같이 쫀득거리는 느낌? 탱글한 느낌으로 적당히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보통 톤업 베이스 하면 핑크 컬러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핑크 컬러가 칙칙한 잿빛을 잘 가려주거든요. 근데 너무 밝은 핑크의 경우 피부톤이 어두운 분이 발랐을 때 다크닝이 쉽게 오고 오히려 더 잿빛으로 떠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피부톤과 따로 놀아서 그 칙칙함이 가려지지 않거든요. 너무 허옇게 돼요. 그래서 톤업 베이스가 한 가지 컬러만 있을 경우에는 모든 피부톤이 쓰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톤업 베이스가 리퀴드형이 많잖아요. 쿠션처럼 좀 더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되게 잘 쓰고 있었어요. 먼저 누디 비치는 복숭아 컬러예요. 푸른빛, 잿빛같이 칙칙한 톤을 잘 커버해줘요.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해서 톤을 균일하게 맞추고 싶은 분, 그리고 피부톤이 어두운 분이 톤업할 때 추천해요. 뉴트럴 모브는 라벤더 컬러예요. 라벤더 계열은 노란색의 보색이기 때문에 피부의 노란기를 잘 커버할 거예요. 라벤더 컬러가 핑크 컬러보다 노란기를 잘 커버해요. 그래서 노란기가 많은 피부나 어두운 피부가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스노우 블루는 하늘색이에요. 뽀얀 느낌으로 톤업할 수 있어요. 피부가 아주 확실하게 밝아지고 쿨톤 느낌 내고 싶을 때 쓰기 좋아요. 그리고 너무 밝은 피부에서 맞는 파운데이션 호수가 없다. 나는 아무리 밝은 파운데이션 쿠션 발라도 피부가 더 어두워진다. 이런 분이 쓰기에도 좋아요. 컬러 세 가지 모두 채도가 너무 높지 않거든요. 발랐을 때 컬러만 동동 뜨는 느낌이 없어서 좋아요. 특히 이 누디 피치는 너무 밝아지지 않아서 정말 자연스럽고요. 뉴트럴 모브와 스노우 블루는 핑키가 약간 섞인 뽀얀 컬러여서 더 맑고 밝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스노우 블루를 발라볼게요. 제가 원래 쿠션은 양 조절을 정말 많이 해서 발랐잖아요. 일반적인 쿠션은 커버력 때문에 얇게 촘촘하게 쌓아야 두꺼워지지 않는데 이런 톤업 제품은 덜 두껍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찍어주고 볼, 이마 정도에만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가볍게 두드리면서 커버할게요. 너무 얇게 발려서 조금 놀랐었던 제품이에요. 피부가 확 화사해지고 있죠? 제가 또 각질이 많아서 너무 보송한 토너 크림 바르면 각질이 좀 떠요. 근데 이렇게 촉촉하게 발려요. 속광을 살릴 수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을 생략하고 이렇게 토너 쿠션만 바르면 그 파운데이션으로 연출하지 못하는 그 가볍고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 피부 속이 비치는 듯한 느낌? 피부 톤은 보정하지만 이 피부 결, 혈색은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특히 여름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피부가. 그리고 모공이 큰 분들 토너 크림 바를 때 안 가려질까봐 걱정된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한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묻혀요. 그 다음에 중지로 힘을 줘서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두드리지 마시고 힘을 줘서 빠르게 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톡톡 힘 빼고 두드려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공 커버 잘 되거든요. 여기에 마이크로 사이즈의 파우더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커버가 잘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바른 다음에 얼굴 중심 부위만 조금만 더 발라주는 거죠. 하이라이트 하듯이 여기만 조금 더 밝아지게
눈두덩도 살짝 연결해주고 여기만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제품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컨실러 추가해서 다크서클이랑 내가 커버하고 싶은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면 돼요. 얼굴에 톤업이 된 상태니까 내 피부톤보다 더 밝은 컬러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원래 사용하던 호스보다 더 밝은 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잡티는 컨실러 펜슬로, 역시 이때도 컨실러 펜슬을 더 밝은 호스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베이스 완성이거든요? 반짝반짝하죠, 피부가. 촉촉해서 이 젤리 같은 느낌을 살려줘요. 그리고 목에 바를 때 너무 편해요, 여러분. 화장하고 나서 토너 크림 따로 꺼내서 이렇게 바르기 약간 귀찮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팡팡 두드리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이렇게 뽀얗게 약간 쿨톤 느낌이 됐어요, 피부톤이. 그리고 저는 이 토너 쿠션을 좀 더 피부편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먼저 1차 베이스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또 발랐거든요. 파운데이션 단독으로 바른 것보다 훨씬 더 톤 보정이 쉽게 되고 뽀얀 느낌을 살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다 바른 다음에 얼굴 중심부에만 이 스노우 블루를 덧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딱 밝아져서 입체감도 살면서 훨씬 더 화사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 활용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올리브영 세일 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자, 베이스 다 했으니까 이제 바로 블러셔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일단 제품은 크림 블러셔 사용할 거예요. 요즘 크림 블러셔 너무 핫하잖아요. 광이 있는 블러셔가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계속 촉촉한 타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비디비치 제품 발라볼게요. 펜질 라벤더. 퍼프에 묻혀가지고 약간 양 조절한 다음에 요즘은 블러셔를 위쪽에 많이 해요. 블러셔가 위로 가면 얼굴의 포인트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위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얼굴이 더 짧아 보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리프팅 효과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위치이긴 해요. 아예 눈 밑에 바르기도 하고 앞볼 위주로 이렇게 바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약간 눈 밑부터 앞볼까지 연결해 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무 외곽으로 넘어가지 않게 정면 보면서 이 앞쪽 위주로 톡톡톡톡 두드려주세요. 블러셔가 조금 강해도 괜찮아요. 블러셔 포인트 메이크업이 요즘 너무 많이 유행이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들어가도 그 느낌이 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콧잔등에 연결도 많이 해요. 아니면 코끝에 바르는 거예요. 코끝에 바르면 코도 더 짧아 보이고요. 오묘한 분위기도 나오고요. 근데 저는 오늘 콧잔등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블러셔의 광을 더 높이고 싶으면 이런 스틱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가 글로우 메이크업 할 때도 잘 썼었는데 근데 이거는 파우더 다 하고 할게요. 불필요한 광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광을 또 추가할 거거든요. 그리고 쉐이딩 스틱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 메이크업이 좀 덜어지고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계속 유행이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 표현, 음영 표현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세밀하게 윤곽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할 거예요. 윤광 베이스에 파우더는 정말 필수입니다. 저는 어바웃톤의 01 페어. 포인트 광을 위해서 나머지 광은 죽여주는 거예요. 번들거림을 잡기 위해서 먼저 코,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있는 곳, 여기. 바로 눈 밑 앞볼. 여기가 피지가 나오는 곳이라 여기가 번들거리면 또 얼굴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마. 눈썹 바로 위, 그리고 턱 끝도 살짝만. 그리고 제가 이쪽에 살짝 요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주 조금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코 쉐딩. 아까 스틱만 했으니까 이제 파우더형 들어갑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요즘 눈썹 컬러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섀도우가 좀 내려갔어요. 섀도우가 빠지고 애쉬, 그레이 이런 회색빛이 많이 섞였거든요. 그 이유가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가 색감이 쨍하지 않고 약간 미지근한 컬러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섀도우가 빠졌기 때문에 눈썹도 섀도우가 빠지는 거죠. 이런 애쉬 브라운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염색을 한 분들은 섀도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브로우 팔레트도 컬러가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저는 붉은 계열이니까 이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눈썹은 이런 모양이 유행하고 있다. 딱 이렇게 정의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눈썹은 워낙 개성과 내 얼굴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집중해서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굳이 따져보자면 약간 두께가 얇아지고 산이 좀 생기고는 있어요. 전체적인 색감도 많이 빠졌고요. 왜냐면 아이 메이크업에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아이 메이크업이 연해지고 얼굴의 전체적인 색감이 빠지다 보니까 눈썹도 너무 진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눈썹이. 눈썹에 대한 영상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섀도우의 채도가 많이 빠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 팔레트들도 이렇게 은은한 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애쉬빛이 약간 섞여 있어요. 이 팔레트도 피치, 핑크 이런 컬러가 은은하고 흐리죠. 이렇게 어두운 팔레트도 전체적으로 채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즘 아이 메이크업에 힘이 빠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완전히 내추럴한 메이크업만 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분위기, 개성에 맞는 아이 메이크업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굳이 짚어보자면 섀도우 자체 컬러는 많이 빠졌어요. 눈매 교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음영이 많이 들어가서 눈매를 늘리고 더 커 보이게. 그 방법대로 보여드리자면 화사한 베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밝고 맑은 핑크가 약간 섞인 이런 은은한 컬러 눈두덩 전체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눈두덩 피부가 약간 화사해지면서 맑아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음영 컬러가 많이 들어가도 칙칙해지지 않아서 좋아요. 너무 눈매가 진해지지 않으면서 또렷해지니까 눈화장이 무거워 보이지도 않고 계속 내추럴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에 음영을 넣을 건데요. 너무 진한 컬러 말고 살짝 연한 음영을 쓸 거예요. 저는 이걸 사용할게요. 이것도 약간 섞을게요. 이제 눈매를 확장하는 거죠. 흐린 음영이잖아요.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앞부분, 뒷부분에 음영을 흐리게 넣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처럼 두꺼운 쌍꺼풀이면 이 범위가 넓어져요. 칠하는 범위가. 그래서 이렇게 큰 브러쉬로 음영을 넣고 있는데요. 얇은 쌍꺼풀이나 무쌍의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브러쉬로 바를 경우에 바르는 범위가 너무 커져서 눈과 음영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화홍의 206호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바르는 게 눈 크기에 잘 맞을 거예요. 똑같은 컬러를 언더에도 연결할게요. 언더 음영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만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밑부분까지. 이렇게 되면 언더가 아래로 확장되거든요. 자, 아이라인도 보면 역시 똑같아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아이라인도 색감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연해진 아이라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로즈 브라운을 사용할게요. 아이라인 컬러가 연해지니까 더 실패 확률이 내려가죠. 흐릿한 거는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진한 거에 비해서 보다 그리기 쉬울 거예요. 눈꼬리랑 점막은 리퀴드 라이너로 사용할 건데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 아이라인 꼬리도 길게 빼는 편이거든요. 요즘에 보면. 근데 길게 빼되 결코 두꺼우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인위적이니까 얇고 길게. 아주 옛날부터 애교살은 늘 핫하잖아요. 컨실러 펜슬로 먼저 애교살 면적을 잡아주고 애교살 전용 펜슬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제품 중에서도 쓰는 것만 쓰거든요.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컨실러 펜슬을 바른 다음에 약간 끈적거리고 크리미한 애교살 펜슬을 바르면 약간 뭉치기도 쉽고 주름에도 쉽게 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섀도우 가루 타입이에요. 끈적거리지 않고 분필같이 가루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지속력이 짧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애교살 자체가 깜빡깜빡하면서 이 근육이 쓰이잖아요. 글리터, 펄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지속력이 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속력을 조금 높이고 싶다면 먼저 크리미한 제형을 살짝 발라요. 우리가 여기에 컨실러도 발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애교살이 감당을 못하고 주름에 다 껴버려요. 이렇게 크리미한 펜슬을 바른 다음에 이게 굳기 전에 얼른 파우더형 펜슬을 덮어주는 거죠. 그나마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애교살과 더불어 이 눈 앞머리 포인트가 정말 대세잖아요. 저는 이걸 하이라이터로 해볼게요. 이렇게 밝은 컬러랑 핑크를 섞어서 여기 눈 앞머리에 살짝 떨어져서 몇 미리만 떨어져서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눈 앞머리도 시원해 보일 뿐더러 콧대 음영도 더 높아 보여요. 여기 대비가 심해져서 이렇게 오묘한 분위기도 만들어줘요. 살짝 이렇게 위로 쓸어주시고 아래로도 살짝 쓸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자체가 이렇게 입체감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액체 타입 글리터 있잖아요. 이게 디오달리아의 뮤즈인데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거를 눈 앞머리 조금만, 그럼 더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손가락에도 묻혀서 눈두덩이 살짝 윗부분, 여기도 콕콕 이렇게 찍어주시면 은은하게 화려해져요. 그리고 요즘 속눈썹이 또 엄청 핫하잖아요. 아이돌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정말 깔끔한 인형 속눈썹도 많이 유행이고, 전체적으로는 부분 속눈썹을 많이 붙여요. 옛날에는 가닥 속눈썹, 부분 속눈썹은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시중에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인형 속눈썹 같이 깔끔한 느낌을 줄 때는 이렇게 한 올 한 올 나온 가닥 속눈썹이 좋고요. 가닥 속눈썹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약간 번거로우면 이런 통짜 속눈썹도 괜찮아요. 아예 가닥 속눈썹처럼 나온 통짜 속눈썹이에요. 그리고 너무 또 인형 속눈썹 같이 깔끔한 느낌보다 살짝 더 포인트 주고 싶다면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뭉쳐진 느낌? 그래서 한쪽은 이거 붙이고 한쪽은 깔끔한 인형 속눈썹 해볼게요. 먼저 이쪽은 이거 붙여볼게요. 11mm 붙이다가 앞쪽은 10mm, 9mm 붙일게요. 이렇게 튀는 속눈썹은 붙이고 각도를 너무 올려주면 안 돼요. 붙이고 살짝만 올려주기. 그리고 따닥따닥 붙이는 것보다는 간격을 두고 살짝 띄어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붙일 때는 빨간 살 점막 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눈썹 뿌리 있는 곳에 붙여야 돼요. 이렇게 뿌리 쪽에. 이 뿌리 밑에 점막 쪽에 붙이면 되게 따갑고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거울을 거의 턱 쪽으로 들고 뿌리 쪽에. 이 앞쪽에는 10mm 더 짧은 걸로. 역시 마스카라도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요. 아이라이너와 비슷하죠? 컬러가 이렇게 연해졌어요. 마스카라를 발라서 숨어있던 원래 속눈썹도 좀 또렷하게 만들게요. 그리고 인조 속눈썹에는 마스카라가 너무 많이 묻지 않게 할 거예요. 속눈썹이 두꺼워질 것 같아서 뿌리 위주로만 바르고 있어요. 속눈썹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 가닥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띄엄띄엄 붙이지 않고 간격을 더 좁혀서 따닥따닥 붙이는 느낌으로. 붙이고 나서 바로 각도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손으로 원하는 각도대로 맞춰야 돼요. 풀이 마르면 그대로 고정돼서 각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였고요. 쪽집게 마스카라를 붙이고 털들이 서로 맞닿는 부분에 찝어주는 거죠. 여긴 더 깔끔하고 또렷한 느낌이 들죠? 인형 속눈썹 같은 느낌. 이렇게 요즘은 속눈썹이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립을 보여드릴게요. 글로우 립이 정말 많이 보였잖아요. 물론 매트 립도 많이 합니다. 컨셉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정말 많이 보이는 립 트렌드는 글로우 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립 펜슬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웬만한 브랜드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립 펜슬이. 워낙 작년에 오버립이 유행이어서 입술을 확장하려고 립 펜슬이 많이 나온 건데 요즘에는 또 너무 투머치하게 오버립 하지는 않고요. 입술 라인 착색된 거 가리는 용도, 입술 라인 삐뚤삐뚤한 거 딱 잡아주는 용도, 그리고 살짝 오버립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씁니다. 내 입술보다는 살짝 더 도톰하게 그런 정도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립 라인을 그린 다음에 살짝 안쪽을 채우는 게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렇게 살짝만 통통하게 만들어줬고요. 글로우 립을 보여드릴 건데 정말 잘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먼저 3CE 제품. 거의 글로스에 가까워요. 광택 표현이 유리알처럼 돼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컬러그램. 정말 투명하게 반사되는데 발색도 잘 돼요. 저는 3CE를 발라볼게요. 좀 더 광택감을 많이 표현하고 싶을 때, 딱 요즘 느낌으로 하고 싶을 때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광택감이 엄청나요. 딱 차분하니 자연스럽죠? 약간 심심한 것 같아서 앵두 리본 컬러,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안쪽에만 발라볼게요. 컬러 괜찮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 블러셔 광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틱밤을 사용할 거예요. 저는 힌스 제품을 잘 사용했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라이트는 이렇게 약간 밝아져요, 하이라이터처럼. 그리고 클리어는 밝아지지는 않고 이렇게 물광처럼 빛나기만 해요.
여기가 차올라 보였으면 좋겠다. 하이라이터 하면서 윤광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처럼 밝아지면서 윤광 표현이 나는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밝아지지 않고 윤광만 나오는 클리어 같은 제품은 하이라이터는 딱히 하지 않고 그냥 광 표현만 하고 싶을 때 쓰면 돼요. 저는 그래서 클리어를 쓸 거예요. 여기에 발라야 되는데 저는 이미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역광대 때문에. 그래서 하이라이터는 되지 않고 광 표현만 되는 이런 제품을 쓸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갖다 대서 문지르면 여기 베이스가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프를 사용할 거예요. 퍼프 자체에 좀 가득 묻혀주세요. 가득. 여기는 광이 나면 지저분해 보여요. 요철도 부각되고. 그래서 여기 약간 볼의 바깥 라인 이쪽에 여기 지금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약간 위쪽에도 하면 좋아요. 여기에 또 광이 나면 굉장히 피부가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우더 타입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요. 저는 밝은 컬러에 약간 핑크빛도 섞어볼게요. 굴리면서 발라주면 또 밝게 올라오거든요, 발색이. 예전에는 좀 물광 피부? 정말 수분광이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하이라이트 광이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속광처럼 자연스러운 광이 아니라 인위적인 광이거든요. 이 인위적인 느낌의 화려한 속눈썹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어울리는 렌즈 끼고 머리까지 해서 이렇게 오늘 룩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꼭 트렌드만을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어떤 메이크업이 유행 중이고 어떤 제품들이 잘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 메이크업 할 때 보다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개성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베이스 할 때 썼던 에스쁘아 토너 쿠션 할인 혜택도 확인하시면서 젤리처럼 쫀쫀한 피부 연출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